키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죠. 성공이라는 거 완벽하게 잘하실 필요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다 잘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키포인트만 잘 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돈이 있어야지만 사업 잘하는 그게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 키포인트만 핵심만 잡으세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여자친구를 보러 갑니다. 마이크, 약속 시간까지 30분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30분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갈 경우는 30분 만에 정확하게 도착한대요. 대신 택시비가 2만 원 정도 듭니다. 택시비로 2만 원이 지불된대요. 버스를 타고 갈 경우 1시간 안에 걸리는 대신 1,000원만 내면 된대요. 대신 물론 약속은 30분 지체야 된대요. 잘 모르겠다. 그냥 자금이 여유 있을 때 결정이 달라진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엔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돼. 어떤 선택을 해도 1,000원 이상은 써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친구예요. 이 19,000원은 아낄 수 있는데 여자친구 30분 기다리게 돼요. 그럼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친구다. 내 돈 19,000원이 아까워? 친구 30분 기다리는 게 아까워? 19,000원이 아깝지? 좀 기다리면 어때? 지도 시간 맞춰서 왔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입장이죠.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아까처럼 사람에 따라 틀려진다. 결국엔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경영적인 선택은 달라요. 경영은 단순히 합리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원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많이 이런 걸 해보죠. 여자친구라면 너 왜 저기 오빠 왜 늦었어? 아 미안해. 너 주려고 내가 꽃을 좀 사가지고 오느라고 늦었어. 뭐 꽃값에 뭐 5,000원 10,000원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친구라면 뭐 저기 뭐야 내가 밥 살게. 밥 해봤자 5,000원짜리면 뭐 그 10,000원 내지만 결국에 5,000원 내 밥값이잖아요. 뭐 그러면 실제로 5,000원 쓰고 9,000원 또 세이브 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14,000원 세이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여기 단계만 해도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영은 어떤 이런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도출해내는 것도 핵심이에요. 실제로 이제 해외 전자상거래 있었던 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가 2명이 왔어요. 저한테요. 먼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가격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4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무료 배송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불량이다. 불량은 아주 명쾌해요. 근데 불량화소가 있대요. 불량화소 이건 불량이라기도 그렇고 보통 일반은 모니터 쪽에서는 불량화소가 5개 정도 미만은 양품으로 봅니다. 불량화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사무 작업에는 영화 볼 때 아니고 화면을 아주 완전 100% 까맣게 했을 때 하얀 점이 하나씩 이렇게 보여요. 근데 솔직히 그게 영화 볼 때나 사무 처리할 때나 솔직히 어떤 의식을 못 합니다. 근데 꼭 이제 좋게 말하면 매니아, 나쁘게 말하면 그 오타쿠들은 그런 유틸리티 해가지고 다 저쪽이 다 계산 다 해봅니다. 불량화소가 있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제조사에서는 이걸 양품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고객들은 이걸 가지고 클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물어봤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까요? 직원 2명을 고용해가지고요. 더 꼼꼼히 검품하면 안 될까요? 에? 사장님 2명이면 한 사람당 급여 150만 원이면 한 달에 300이고 연으로 따지면 3,600인데 3,600 비용 나가는 거는 돈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솔루션입니까? 돈 써서 돈 매출에 돌리기도 그게 무슨 솔루션이에요? 그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 한 번은 잘 판매하시는 분한테 가서 술 한잔 사가지고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는 겁니까? 이게 제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지 유통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제 정리랑 경제학적인 이론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해결적으로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제 정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좀 간단한 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코제 정리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적인 이론입니다. 역시나. 이거는 그냥 좋게 말하면 소유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강 상류에 공장이 있어요. 하루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강 상류에서 폐수를 내려보내서 세탁소에서 세탁물에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판을 갔죠.
얘가 나한테 피해 줬어요. 변상해 주세요.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도 이런 이슈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내무실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임이 졸업을 하면 후임들이 10,000원씩 걷어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제대 반지를 해줬었어요. 근데 어떤 선임이 굉장히 군대에서 행실을 굉장히 못하게 그 선임한테 대들고 그런 선임이 제대할 때가 되니까 이제 내무실 후임들끼리 고민이 빠진 거예요. 야, 저 인간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내무반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대 반지가 적금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감세의 의미입니까? 왜냐면 적금의 의미도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모든 후임들이 항상 내니까 자기가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내거든요. 그래서 적금의 의미입니까? 어떤 갯돈의 의미입니까? 진짜 순수하게 감세의 의미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뭐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물어봤죠. 이걸 안 내도 됩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봐서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말고 감세의 의미로 주는 거니까. 아니, 안 낸 적 한 번도 없었어. 그럼 이건 거의 갯돈에 가깝네요. 그럼 줘야죠. 그냥 바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코제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이 경제처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원 분배 과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재산권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가 항상 갈등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것을 재산권의 문제에서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협상이 가능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재판 결과 야, 강 누구 거야? 갑자기 판사가 강 누구 거야 물어보니까 이 공장장도 서로 당혹스럽고 세탁소 주인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강요? 잠시만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서로 이제 족보 다 뒤져보고 막 역사 기록 따져봤더니 공장장 할아버지 거예요. 이게 강이 하사받은 거예요. 어떤 왕한테. 그럼 공장은 이거 나 마음대로 폐수 내보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럼 만약에 얘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공장에다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면 정화시설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세탁소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베네핏이 오는 거니까. 정반대로 족보를 뒤져봤더니 강이 세탁소예요. 그럼 정화시설을 누가 만들어야 되죠?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가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코제 정리입니다. 코제 정리.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간단한 이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한 것도 아니고요. 매출액은 더 커지면서 수익은 더 극대화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 이론 같은 건 코제 정리입니다. 또 하나는 보험 이론이에요. 보험 이론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통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3%라 치면은 엊그저께 영종도에서 사고 났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보험 요율은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면 그걸 계리하는 통계학자들이 계리를 해봐요. 그럼 해보면 야 실제로 이 나이 때 보험이 발생할 확률이 3%야. 그러면 슬며시 가는 거죠. 운전자한테. 야 나한테 이 정도 금액만 줘. 5% 정도 발생 확률의 비용만 줘. 그럼 내가 너 사고 나면 100% 다 해줄게. 이 소비자는 그 통계 자료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소비자들은 개인들은 기피자예요. 위험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느낄 때는 실제로는 사고할 발생 확률은 10%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야 5% 비용만 내. 그럼 내가 전액 다 해줄게. 여러분 운전자 자동차 보험으로 한 2천만 원씩 내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럴 바에 그냥 사고 나서 떼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 들면 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보다 보험료 내는 게 싸다고 드니까 전금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통계학적으로는 그 여러분 내는 비용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살아남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걸 계산하는 게 계리사들이에요. 그게 보험 이론이에요. 위험을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통계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접근 안 하고 사람은 무서워하거든요. 겁이 많고.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뺏을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상품 페이지에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야야야야, 이 상품은 불량화소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이야. 모니터니까. 근데 너 그렇게 외국에서 구매했다 불량화소 발생하면 너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자. 400불짜리인데 3만 원만 더 내잖아. 보험 들어줄게. 보험 들어주는데 불량화소가 단 한 개라도 발생하면은 모니터 너 다 가져. 그 다음에 전액 환불해줄게.
소비자 입장에서 우씨 이거 이 인간 뭐야? 3만 원만 내면 돼? 40만 원짜리 사는데 3만 원 더 내는 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까요?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대신 불량화서만 생기면요. 풀리퍼 해준대요. 오, 괜찮네. 당연히 판매량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불량화서가 발송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는 누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아나요? 고객이 잘 아나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팔아봤으니까. 구매자가 전에는 모니터를 사면서 항상 리스크, 불안감을 떠안고 있었어요. 아, 재수없게 이거 불량화서 있으면 어떻게? 아, 또 내 커뮤니티에서 또 조롱당할 텐데, 비웃음당할 텐데. 아, 그럼 불량화서 3개 생겼으면 이거 환불해야 돼, 안 해야 돼? 환불하면 또 패킹해야 돼, 우체국 가져가야 되고, 그 통관해서 또 걸리면 문제 어떻게? 뭐 이런, 15일 동안, 20일 동안 또 못 쓰겠네, 뭐 이런 스트레스 받는 거죠, 벌써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보험 가입하는 순간 무슨 기도부터 하죠? 제발 불량화서 한 3개 터져라. 뭐 불량화서 있으면 어때? 사용을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구매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아니라 뭘로 바뀌죠? 로또로 바뀌어요. 제발 하나 터져라. 판매자 입장에서 어떡하죠? 옛날에는 불량화서 생기면 이걸 해야 되냐 말하냐 말로 계속 설득해야 되고 이게 누구 책임이냐? 야,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 책임인데 불량화서는 써도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 떼쓰는 소비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는 않죠. 결국엔 또 누가 이겨요? 소비자가 이기죠. 그게 아니라 야, 그러니까 너 보험 가입해놓지 왜 보험 가입 안 했어? 딱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구매할 때부터 야,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험 가입할래 안 할래? 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수익 같은 거 한번 볼까요? 100명이란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3,000불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400불짜리를 3개를 리펀을 해줬어요. 아까 100대당 3개 정도의 어떤 불량화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럼 1,200불 환불해줬어요. 결국에는 뭐가 수익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1,800불 수익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상품 페이지에다가 위에다가 이 문구만 넣으면 돼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적을 많이 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근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이론 몇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쉽게 해결해버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자꾸 물리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란 얘기죠. 본사에서 이 판매자가 찾아낸 상품은 뭐죠? 상품이 뭔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을 잘 찾아내는 능력. 핵심이 뭐죠? 고객이 느끼는 그 불안한 심리. 걔를 돈으로 바꾼 거예요. 고객의 불안한 심리도 현금화, 그 어떤 상품화를 시킬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공포도 돈이에요. 공포도 돈이에요.